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빈자리 있으면 오세요. 오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네. 톨츠. 그렇죠? 미국 변호사 시험. 뭐 이런 거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하시고자 내가 미국 변호사 되겠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같이 뭐 비법학사인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법학사든 비법학사든 어차피 미국 법은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다 이렇게 설명하면 혹시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다 아는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끄덕끄덕 한다고 다 아시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론 다른 고시를 합격하신 분은 조금 달라요. 그건 진짜. 왜냐면 그건 좀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비법학사를 가지고 계시든 법학사를 가지고 계시든. 어떻게 보면 법학사를 안 가지고 비법학사이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와 리트머스 시험지 진짜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연식이 좀 된다는 얘기죠. 쭉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냐? 제가 가르쳐드리는 또 강사분들이 가르쳐드리는 것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들의 공부했던 습관대로 하시면서 저희 강의를 플러스 알파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사들이 네이티브를 제외하고는 다 저희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빨리 합격을 하셔서 저희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수강료보다 더 많이 빼세요. 지금 한 4천만 원 저한테 가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시켜드립니다. 물론 저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강의를 못 하신 분은 2회로 제한이 있습니다. 오케이, 2회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부터 비학위 과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26학점으로 따서 법학사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디지털 대학교든 뭐 방통대든 anyway 법학 그 독학사도 되고 학점은행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있고 플러스 여름에 2달, 겨울에 1달 하고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26학점을 취득하시면 그 다음번 시험부터 보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여름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라큐스랑 막바지 조율을 하는데 만약에 시라큐스랑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는데 여하간 되도록이면 편하게 학점을 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미국 변호사를 학위가 없이 미국 변호사를 따도 괜찮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이가 어리신 분은 되도록이면 정규 과정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직장이 있으시고 그러시는 분은 그거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따지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미국 변호사를 따서 내 미국 변호사로서 한번 세계를 누비면서 그 다음에 코트에 나가서 내가 한번 미국의 어떤 그 드라마처럼 내가 한번 디펜스도 하고 뭔가 아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 중에 미국 변호사가 애드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명함에 미국 변호사라는 어떤 타이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국 변호사가 되는 것도 또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고, 하지만 미국 법을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4년, 저도 법학과를 나왔지만 4년을 아니면 나와도 사시나 변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렇죠? 많이 까먹습니다. 여하간 그렇다. 그래서 상당히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또 한 가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법률 전문가협회를 만든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실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반기부터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딱 됐거든요. 국제법률 전문가협회가. 그래서 1년 딱 됐는데 1년 이후에 저희가 대한법률 구조공단하고도 MOU 체결했고, 그래서 그 MOU 체결한 걸 바탕으로 해서 프로보노, 뉴욕주의 프로보노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협회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여기가 하반기부터는 합니다. 그래서 실무도 저희가 하반기부터 준비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국 변호사에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물론 검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민법이라든가 뱅크럽시라든가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서류 작성하는 거 이런 것도 실무로 저희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그 실무 과정으로 그 허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19년 5월달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내년 10월달에는 저희가 로펌을 미국에 하나 차립니다. 뭐 그거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안 하냐. 방 하나 같이 쓰는 거야 그냥. 제 방 내가 그냥 들어가서 그렇죠. 아시잖아요. 왜? 다 아시면서 제가 돈이 많겠어요? 그러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하간 거점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국 지금 라스베가스에 미국 회사가 하나 있어요. 있어서 그 이지바 리뷰라는 또 그걸 만드는 그 바브리 같은 사이트를 만드는 데하고 저희가 코업을 해서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또 런칭이 되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혹시 이런 거 있잖아. 나 미국에서 애들하고 좀 쉬고 싶어. 근데 학교 다니긴 애매해.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좀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한 1, 2년 정도 쉬고 싶다. 실무도 조금 배우고 싶고. 그러면 내년부터 어떻게 돼?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J1 비자라는 걸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연수 비자거든요. 그러면 와이프도 일할 수 있다. 미국에서. 그래서 그러면 애들은 또 공립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가실 수 있도록 실무도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를 놔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저희 회사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교육까지뿐만 아니라 실무까지 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Anyway, 6시 반에, 9시 30분에 끝나면 34분이야. 그렇죠? 실망감은 약간 느끼죠. 근데 이러다 끝나면 여러분들 오신 의미가 없어.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하고 바로 끝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자, 우리가 영어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본에,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자, 4쪽 봐봐. 4쪽, 5쪽 보시면요. 여기 중 53 이런 게 있어. 중 53은 뭘까? 너무 고민이 돼요. 그냥 딱 보니까 또 5쪽에 보면 고 59, 초 6 이렇게 막 나와. 야, 이건 무슨 암호일까? 라고 생각하셔서 엄청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 때는 초급, 고급, 중급 문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브리가. 그런데 요즘은 set 1, 2, 3, 4, 5, 6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오늘 토치를 풀었어. 그럼 내일 또 토치를 풀 거야. 그럼 내일 또 토치 풀 때 반드시 자기가 선택한 그 이론서를 반드시 한번 리뷰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어저께 내가 토치를 풀려고 리뷰를 다 했으니까 오늘은 리뷰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풀든 내일 풀든 모레 풀든 애니메 풀 때마다 다 전체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풀으시는 게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오고 그렇게 하시면서 회독수를 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40분 만에 왜냐면 화요일날 에세이를 풀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MB 객관식을 푸니까 이 7법을 우리가 4시 반에 끝나거든요. 4시나 4시 반에 끝납니다. 그래서 여관에 오면 호텔이나 여관에 오면 씻고 밥 먹고 하면 7시예요. 7시 딱 앉아서 12시나 1시까지 그걸 다 리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40분에 다 리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책을 단권화 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단권화까지 하면서 이게 이미 단권화 된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시 있잖아. 표시도 하고 그다음 우리 또 잘하는 거 뭐 붙여? 옆에 또 테이프 붙이잖아요. 샥샥샥 넘길 수 있도록. 그래서 40분 만에 한번 다 리마인드 하실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된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 다 전체 리뷰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답 맞히죠? 그렇죠? 답 맞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가 답이야. 그럼 A가 왜 맞았는지 그리고 B, C, D가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리뷰를 다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틀린 문제를 내가 잘 기억나지 않는 그 틀린 문제를 가가지고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 때 그 부분에 꼬리표를 달아놓은 게 중 53, 중급 53번 문제가 이게 나온 거야. 따라서 영어본을 제 영어본을 쭉 보실 때 그 꼬리표가 많이 달린 거, 그 다음에 꼬리표가 달린 거 위주로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합격.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거 위주로 많이 잘 숙지를 하자. 그러면 모든 게 다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intentional tort 보시면 프리멀 퍼스트 케이스인데 이 프리멀 퍼스트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크리미널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건 뭐냐면 반증이 없는 한 반증이라는 건 결과가 디펜스거든요. 결과죠. 디펜스가 없는 한 구속 요건을 맞으면 배러리로 추정한다, 막 간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다음 액트 바이 디펜던트. 디펜던트가 해도 되고 디펜던트를 대리하는 에이전트를 시켜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하간 디펜던트의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냥 트랜스퍼드 인텐트. 자, 인텐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너럴 인텐트하고 아니면 스페시픽 인텐트가 있다라고 보세요. 제너럴 인텐트는 서브스탠스나 서턴티를 인정을 한다라고 상당한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자기가 스페시픽 인텐트 행위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결과 발생까지도 야기하는 스페시픽 인텐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너럴 인텐트를 인정한다. 따라서 제너럴 인텐트는 스페시픽 인텐트를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퍼드 인텐트를 다 인정하는 게 아니다. 5가지다. 하나는 뭐다? 배럴이 첫 장입니다. 첫 장. 이거 없으세요? 이거 없으시면 뒤에 다 있습니다. 오케이. 첫 장 앞에. 자, 그래서 제너럴 인텐트, 트랜스퍼드 인텐트를 다 인정하는 건 아니다. assault, battery, assault, false imprisonment, trespass to land, trespass to chattel. 이 5가지만 트랜스퍼드 인텐트가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건 assault하고 battery뿐이 없다. 그래서 지금 false imprisoment까지 갈 거다. 그게 그렇게가 그 3가지가 뭐다? transferred intent to perso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hypersensitive. 자, 우리는 ordinary한 센서티비티를 가진 일반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지 하이퍼센서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률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기요.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길 가는데 내가 시간이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지나가는 여성분한테 저기요. 그런데 깜짝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뒷걸음지시다가 엉덩이가 깨졌습니다. 이게 배럴일까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는 뭐다? 하이퍼센서티비티를 가져. 이거는 소셜 컨덕트는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셜 컨덕트가 죄가 되면 우리는 강남역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배럴이 그래서 다 붙이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reasonable한 person이 생각했을 때 이게 reasonable person standard거든요 다. 그런데 그게 도가 넘었다랄 때는 죄가 되지만 reasonable person, ordinary한 sensitive, 일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anyway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컨택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센서티비티가 어떻게 돼?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이퍼센서티비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설트나 배럴이나 다 소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이용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 죄가 된다. 그래서 bad faith는 그렇죠? bad faith는 법에서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no incapacity. 이건 뭐냐면 얘가 무슨 뭐 미성년자든 얘가 무슨 뭐 또라이든 이런 거는 디펜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5살, 그래서 우리가 톨치 시간에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이 배럴리 중에 5살짜리 아이가 옆집 할머니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앉을 때 얘가 장난으로 어떻게 돼? 의자를 싹 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엄지퍼가 깨졌어. 그럼 그 할머니는 5살짜리 애한테 뭘로 소송할 수 있다? 그렇죠. 배럴리 소송할. 이런 망할 놈의 사회. 그죠? 그죠? 이 친손자라도 anyway 인트라패밀리 이뮤니티가 없습니다. 엄마라도 anyway 인트라패밀리 이뮤니티가 없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anyway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가족끼리라도. 우리는 제일 먼저 저는 가족법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상속 부분에 대해서 우린 유류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재산을 anyway 얘한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고 해도 약간 유류분에 한해서는 뭐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케이? 내가 안 주면 안 줄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이거 네거티브 컨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 유산을 내가 A라는 우리 무진이한테는 10만 원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무진이한테 100억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빈이한테 100억 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요놈의 자식은 날 만나면 뭐야? 아빠 들어오셨어요? 핸드폰. 그죠? 그러나 우리 딸은 아빠! 이러면서 와가지고
뽀뽀도 해주고 안기고 아빠 왜 이제 들어왔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무진이한테 1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빈한테 100억을 줬어요. 오케이? 그런데 무진이가 열받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줄 수 있냐?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여기가 그래서 이 10만 원을 준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의를 제기하는 그 순간 네거티브 비캐스트에 의해서 네거티브 컨테스트에 의해서 어떻게 돼? 그 유산 10만 원까지도 몰수되는 게 미국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윌리엄 트러스트라는 과목은 제 강의를 좀 들어주세요. 제 강의 7강까지 해가지고 제가 윌리엄 트러스트가 조금 어렵거든요. 윌리엄 트러스트는 여하간 제 강의 듣고 그거는 누구한테 그 자료를 요청하냐면 강신 씬 1K입니다. 1K KTK 아카데미.com KTK 아카데미.com 이렇게 해줘야지 또 한다. 강신일 실장한테 요구하십니다. 신일강 이놈의 자식 그쵸? 신일강입니다. 그래서 1입니다. 오케이? 강신일 그래서 KTK 아카데미.com으로 해서 실장한테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신일 실장 요가 강사예요. 네, 그래서 혹시 요가를 배우시고 싶으신 분은 공짜로 가르쳐 주신다니까 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일 실장은 2시부터 일합니다. 새벽에 요가 수련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하간 보다. 그래서 여하간 배러리로 소송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는 얘가 어리잖아요. 어린 거는 anyway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러리 보십니다. harmful or offensive contact, contact with a plaintiff person, intent causation. 따라서 harmful은 나오죠. offensive랑 결과적으로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대는 거다. 그 다음에 contact은 indirect contact하고 direct contact이 있다. 그 다음에 plaintiff person은 plaintiff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ssault, reasonable apprehension. reasonable랑 objective test다. 객관적인 거다. 그 다음에 apprehension은 fear를 느낄 필요 없이 인지만 하면 된다. 뭐에 대해서? immediate battery에 대해서. 따라서 on-road gun problem이 이게 뭐냐면 내가요 우리 강 실장을 놀리기 위해서 내가 장난감 총으로 근데 우리 장난감 총이 어떻게 돼? 실물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anyway 내가 장난감 총으로 신일이한테 야 손 들어! 그런 거. 신일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장난감 총이야 인마. 일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일이가 어떻게 어설트로 나를 소송했어요.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 당장 자르지. 그죠? 이 대표를 왜 장난을 쳤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냐. 난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 실장은 나한테 어설트로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얘는 진짜 총인 줄 알았고 그러니까 immediate battery에 대한 reasonable apprehension을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난 뭘로 디펜스를 했어? 난 총알이 없었다. 이거 장난감 총이다. 라고 디펜스가 가능해? 가능하지 않다. 그게 프리멀 퍼스트 케이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 난 디펜스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놀렸다는 걸 걔도 알고 그것이 어떻게 돼? 장난감 총이라는 걸 신이도 알았다면 reasonable, immediate battery에 대한 reasonable apprehension이 없기 때문에 어설트로 소송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on-road gun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이 언로드된 총알이 없는 총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무조건 토르치에서는요 플랜티프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행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꾸 문제가 틀려요. 플랜티프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미들시. 그래서 이미들시는 결과적으로 배러리하고 어솔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false imprisonment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false imprisonment는 넘기시면 bounded area가 제일 중요해. bounded area.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왜 bounded area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false imprisonment라는 건 이렇게 다. 우리나라 몰래 감금이야. 감금. 그렇죠? 감금. 어디다 가둬놔야 돼. 그렇죠? 여자친구가 말을 안 들어. 또 남자친구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 가둬놓고 내가 문을 잠궈놓고 집에 갔습니다. 이게 감금이야. 그렇죠? 그럼 얘는 자유의지로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게 감금이에요. 그런데 false imprisonment 좀 더 넓게 본다. 우리가 그 공항에 가면 어디 가죠? 공항에 딱 내렸어. 그럼 어딜 제일 먼저 가? 짐 찾으러. 너 어디? 담배 피러? 면세점. 뭐요? 면세점. 면세점.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 꼭 알고 싶다. 개인적으로 문자 하나만. 이렇게 문자 하나만 주세요. 제가 그 본인은 이거 두꺼운 책 드릴게요. 오늘 정말 원래 7권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72,000원짜리거든요.
이 책이, 이 책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이거 5만 원짜리예요. 상상이 가세요? 이렇게 두껍지도 않은 거 왜 5만 원짜리 했길래요? 왜 했게요? 살 놈만 사라는 얘기죠. 그죠? 필요한 사람만. 이게 손익분기점이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5만 원 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는 깜짝 놀랍니다. 얼마로 하실 거예요? 5만 원이 하니까 5천 원이요? 이래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안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짐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면세점도 가지만 짐 찾고 면세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모르시는데. 그렇죠? 짐 붙인 다음에 면세점 가야죠. 그렇죠? 오케이. anyway. 그래서 짐 찾으러 갑니다. 짐 찾으러 가는데 내 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내 짐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미국에 처음 갔어요. 내 짐이 안 나와. 짐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이거를 설명할 때가 더 두려운 거예요. 짐은 안 나와도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렇죠? 너 짐이 뭐냐, 무슨 색깔이냐, 뭐가 들어있냐 이런 걸 다 설명해야 되잖아. anyway,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나 짐 안 나왔다. 1시간을 기다려고 해서 영어를 했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잠깐 기다려. 나오겠지 하고 갔어요. 그럼 나는 얘를 상대로 false imprisonment, 얘는 당연히 어떻게 돼? 수함을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얘한테 false imprisonment로 소송할 수 있느냐는 거. 있다 없다? 엄청 길게 얘기했다.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ounded area라는 결과적은 뭐냐면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만 되면 그것이 여하간 뭐 예를 들어서 뭐 공항이 됐든 그것이 뭐 운동장이 됐든 들판이 됐든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내 의지대로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따져보자. 분명히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으면 담당자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의무에 합당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 그런데 담당자의 인텐트는 얘를 붙잡아 놓으려는 인텐트가 있었어요? 스페시픽 인텐트가 없었어. 하지만 얘가 담당자가 그렇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얘가 짐을 찾지 않고 가지 않을 것이라는 서브스탠스 서턴티, 예견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인텐셔널 토치에서는 제너럴 인텐트를 인정하기 때문에 false imprisonment를 인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false imprisonment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이 있지만 bounded area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bounded area는 anyway 갇혀 있는 것도 되지만 free to go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anyway bounded area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intent는 general intent를 인정하기 때문에 anyway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눈과 비가 섞여 옴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하실 분 오셔야 됩니다.